이번 강의에서는 지수 로그 함수에 대한 조금 넓은 범위에서 약간 y는 2의 x제곱 또는 y는 로그 2의 x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문자에서 저희가 그 식에서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지는지, 어떤 미지수가 그래프의 어떤 모양을 결정하는지에 대한 간단한 설명과 그 지수 로그 함수의 대칭, 이동, 그리고 y는 x, 역함수의 관계까지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수함수부터 보도록 할게요. 지수함수에 대한 간단한 식을 써보면 흔히들 지수함수에 대한 식을 하나 써보라 그러면 주로 y는 2의 x제곱 이런 식을 많이 쓰겠죠. 근데 지수함수에 대한 모든 식을 포괄할 수 있는 식을 써보라 하면 저는 y는 a, b의 x 플러스 c 플러스 d 이렇게 쓴다면 지수함수,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지수함수에 대한 식을 이렇게 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a랑 b 그리고 c, d 지수함수이기 때문에 지수 자리에 x가 들어갔겠죠. 그래서 지수함수에는 y는 2의 x제곱 이렇게 간단하게 쓸 수도 있겠지만 웬만한 모든 일반적인 지수함수의 식을 써보라 하면 y는 a 곱하기 b의 x 플러스 c제곱 거기에 플러스 d까지 이렇게 해서 a, b, c, d가 각각 의미하는 바가 무엇이고 지수함수의 그래프의 개형에서 a, b, c, d 각각 알파벳이 어떤 모양을 결정하고 그래프의 개형을 어떻게 결정하는지에 대한 설명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래프가 있으면 지수함수는 주로 일반적으로 x축과 y축이 있으면 정점을 기준으로 주로 정점은 1이 되겠죠. 그래서 증가하는 그래프 그리고 지수함수가 감소하는 그래프 이렇게 두 개를 그릴 수 있는데 여기서 이 그래프의 모양을 결정하는 애가 A, B, C, D 중에 어떤 것인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할게요. 먼저 그래프의 모양을 결정하는 애가 무엇이냐 하면 그래프의 모양이 일단 무엇인지 설명을 해드리면 지금 여기 그래프 보시는 것과 같이 이렇게 증가하는 애 그리고 그래프가 감소하는 애 이렇게 그래프의 증가, 감소를 결정하는 애가 무엇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래프의 모양을 결정하는 애로는 A의 부호 그리고 B와 1 사이의 관계 지수함수의 모양을 결정하는 것 중 하나가 A의 부호라고 한 것은 예를 들어서 y는 2의 x제곱이 있고 y는 마이너스 2의 x제곱이 있다 하면 그래프를 그렸을 때 첫 번째 y의 2의 x제곱의 그래프는 1을 정점으로 갖고 이렇게 증가하는 그래프가 되겠죠. 하지만 y는 마이너스 2의 x제곱을 그린다면 이 그래프에서 이 그래프를 x축 대칭한 이렇게 감소하는 그래프가 될 겁니다. 이 마이너스가 붙이고 안 붙이고의 차이가 이 그래프가 증가하는지 감소하는지를 결정할 수 있겠죠. 따라서 A의 부호 자체 y는 A 곱하기 B의 x 플러스 c제곱 플러스 d 그래프에서 A의 부호가 지수함수의 그래프의 개형을 결정할 수 있다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B와 1 사이의 관계 또한 지수함수의 모양을 결정할 수 있다고 했는데 B와 1 사이의 관계가 뭐냐면 두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B가 1보다 작고 0보다 큰 경우 그리고 두 번째 B가 1보다 큰 경우 지수함수이기 때문에 B는 0보다 작지 않습니다. 그리고 B가 1이 되는 경우에는 상수함수가 되기 때문에 지수함수라고 말을 하기가 힘들겠죠. 흔히 아시다시피 0과 1 사이, B가 0과 1 사이에는 그래프가 감소하는 그래프 그리고 B가 1보다 큰 경우에는 계속 거듭제곱이 되기 때문에 그래프가 증가하는 그래프가 되겠죠. 따라서 지수함수의 모양을 결정하는 게 무엇이냐라고 물어보신다면 y는 a 곱하기 b x 플러스 c제곱 플러스 d라는 함수식에서 a의 부호와 b와 1 사이의 관계가 지수함수의 증가, 지수함수의 감소를 결정하는 모양을 결정하는 두 개의 알파벳이라고 말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수함수가 어떻게 그려지는지 알게 됐다면 그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지는지 알기 때문에 이 그래프를 X축, Y축이라는 2차원적인 평면에서 어디에 배치시킬 것인지를 알아야겠죠. 따라서 저희는 이제 모양을 살펴보았기 때문에 이동 또는 그래프의 위치를 결정하는 애를 알아보려고 합니다.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알파벳 C와 알파벳 D 그리고 A의 절대값이 이 함수가 그래프가 어디에 배치되는지를 결정할 수 있다고 봅니다. 먼저 C를 말씀드리자면 Y는 A 곱하기 BX 플러스 C제곱 플러스 D에서 C라는 애는 지금 X 플러스 C, X 옆에 덧셈으로 지금 추가가 되어 있죠. 따라서 이 C는 X축으로의 평행이동 의 평행이동 함수식에서는 x 플러스 c라고 썼기 때문에 x축으로는 마이너스 c가 이동하는 게 맞지만 제가 지금 말하고자 하는 거는 이동하는 거나 이 그래프가 어디에 위치되는지를 결정하는 애가 누군지를 말씀드린 거기 때문에 부호는 별로 신경 쓰지 말고 c가 의미하는 바는 x축으로 이 그래프가 얼마나 이동했는지를 알 수 있는 겁니다. 여기서 d를 보면 이 함수식에서 이 뒤에 y와 같이 써있죠. 따라서 이 d가 결정하는 거는 c와 비슷하게 y축으로의 평행이동 평행이동을 결정하는 것이 이 d라고 할 수 있습니다. 흔히 생각하는 게 y는 함수식을 한번 더 써보면 a 곱하기 b의 x 플러스 c 플러스 d 이 함수식에서 A의 부호는 모양을 결정하고 또한 B와 1 사이의 관계는 모양을 결정했죠. 그리고 저희가 다음에 볼 거는 이 그래프가 어디에 배치되는지인데 C는 X축으로의 평행이동, D는 Y축으로의 평행이동해서 여기까지 이렇게 해서 생각을 끝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주목해야 될 거는 A의 절대값, 즉 A의 절대값을 붙인 이유는 앞서서 모양을 결정하는 애가 A의 부호이기 때문에 A의 절대값을 붙인 이유는 A의 크기가 이 함수식 y는 a 곱하기 b의 x 플러스 c제곱 플러스 d의 위치에 영향을 미친다는 거겠죠. 이거는 예를 들어서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예를 들어서 y는 2 곱하기 2의 x 플러스 1 플러스 3이라는 식이 있습니다. 이 식과 y는 2의 x 플러스 1 플러스 3이라는 식이 있습니다. 이 두 개의 차이를 굳이 말한다면 앞에 개수가 2가 붙었다는 게 그게 차이겠죠. 하지만 저희가 이 식을 정리한다면 2의 x 플러스 2 플러스 3 즉 이 식과 이 식을 비교한다면 이 식은 y는 2의 x제곱 원래 함수를 x축으로 마이너스 1, y축으로 플러스 3을 이동시켰다가 한다면 이 위에 있는 식은 x축으로 마이너스 2, y축으로 3 플러스 3만큼 이동시킨 그래프가 되겠죠. 따라서 얼핏 보면 비슷해 보일 수 있는 함수지만 앞에 있는 개수에 따라서 그 모양이 아니라 이 함수가 어디에 배치되는지 그 위치가 결정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그래프가 2차원적인 평면상에서 어디에 배치되냐를 결정하는 데는 C와 D, X축으로의 평행이동, Y축으로의 평행이동을 결정하는 C와 D도 있지만 이 예시에서 보셨다시피 앞에 있는 개수 또한 즉 A의 절대값 또한 X축으로의 평행이동을 결정할 수 있다. X축으로의 평행이동 따라서 Y축이 아니라 X축으로의 평행이동을 결정하는 애는 단순히 C만 있는 게 아니라 이 앞에 있는 개수 또한 결정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자, 이제 지수함수가 어떻게 생겨나는지 그리고 그 모양이 어떤지 그리고 그 포괄적인 식이 어떻게 되는지 알아봤다면 이제 로그 함수는 어떻게 표현되는지에 대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흔히 로그 함수를 아까 설명드렸던 것과 비슷하게 로그 함수를 하나 써보라고 하면 y는 로그 2의 2x
이런 식을 하나 쓸 수 있겠죠. 하지만 이 모든 로그 함수를 포괄하는 식을 하나 써보라고 한다면 y는 로그 a의 b 앞에 개수로 b를 주고 c 플러스 d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식에 해당하는 알파벳 a, b, c, d가 로그 함수의 개형 그리고 로그 함수가 어디에 배치되는지에 대해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설명드렸던 것과 비슷하게 로그 함수의 모양, 로그 함수는 주로 그래프를 그리면 1,0이라는 정점을 기준으로 이렇게 증가할 수도 있고 이렇게 감소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어떤 경우에는 증가하고 어떤 경우에는 감소를 하는데 이 알파벳 A, B, C, D가 이 감소와 증가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본다면 로그 함수의 모양을 결정하는 애는 B의 부호 그리고 여기서 A와 1 사이의 관계 지수함수와 약간 비슷한 점이 있지만 지수함수에서는 A의 부호가 이 그래프의 증가 감소를 결정했다고 본다면 로그 함수에서는 B의 부호, 즉 X 앞에 붙는 이 B의 부호가 로그 함수의 증가와 감소, 즉 모양을 결정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먼저 B의 부호를 살짝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보면 y는 로그 2의 3x라는 그래프가 있고 y는 로그 2의 마이너스 3x라는 그래프가 있습니다. 이 같은 경우에는 y는 로그 2의 3x는 이렇게 증가하는 그래프를 띠겠지만 y는 로그 2의 마이너스 3x는 이 그래프를 y축 대칭한, 즉 이렇게 감소하는 그래프가 되겠죠. 따라서 x 앞에 붙는 개수, 즉 b의 부호 또한 로그 함수의 모양을 결정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a와 1 사이의 관계, 여기에 로그의 정의에 따라서 a가 0과 1 사이일 경우 또는 a가 1보다 큰 경우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는데 a가 0과 1 사이에 있는 경우에서는 로그가 감소하는 그래프, 하지만 로그의 밑이 a가 1보다 큰 경우에서는 로그가 증가하는 그래프를 띠게 됩니다. 따라서 로그 함수의 모양을 결정하는 것을 말해라 한다면 b의 부호가 그 모양을 결정하고 또한 a와 1 사이의 관계, a가 0과 1 사이에 있을 때는 감소를 하지만 a가 1보다 클 경우 그럴 때는 로그 함수가 증가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b의 부호와 a와 1 사이의 관계를 살핀다면 이 로그 함수가 그래프상에서 x와 y 평면상에서 x축, y축 평면상에서 어디에 배치되는지는 모르겠지만 대충 그래프가 증가한다, 감소한다, 어떻게 개형이 생겼는지는 파악하실 수 있을 겁니다. 이제 모양을 떠나서 이 그래프가 어디에 배치되는지 봐야 되겠죠. 그래서 위치를 결정하는 게 로그 함수에서는 절대값 b와 c, d가 됩니다. 먼저 c와 d에 대해 설명을 해보면 y는 로그 a, b, x 플러스 c 플러스 d이기 때문에 여기서 c는 x 플러스 c, 따라서 c는 x축으로의 평행이동이 되겠죠. 예, 평행이동. 그리고 d는 y축과 연관이 되기 때문에 d라는 것은 y축으로 얼마나 이동했는지를 결정해주는 요소가 됩니다. y는 a축으로의 평행이동. 그렇다면 x 앞에 붙어있는 이 로그 a, b, 여기서 b가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예를 들어서 한번 살펴볼게요. y는 로그 2의 3, x 플러스 1 플러스 4라는 함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희가 여태까지 b의 부 플러스죠. 그리고 2가 1보다 크기 때문에 로그 함수의 모양은 증가하는
이렇게 증가하는 모양을 띌 수 있다고 저희가 모양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C와 D를 통해서 X축으로는 마이너스 1만큼 이동했고 Y축으로는 플러스 4만큼 이동했다는 것도 알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앞에 있는 개수, X 플러스 1 앞에 있는 개수가 어떻게 이 모양의 개형에 미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그래프를 다시 한번 써본다면 Y는 로그 2의 3 X 플러스 4 X 플러스 1 플러스 4를 저희가 여태까지 모양을 파악하고 위치를 파악했다면 더불어서 3이 어떻게 이 그래프에 영향을 미치는가를 파악하기 위해 로그를 분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그 3과 로그 X 플러스 1을 분리해주고 플러스 4가 될 수 있겠죠. 왜냐하면 로그의 성질은 덧셈을 곱셈으로 바꿀 수 있기 때문에 분리도 가능하겠죠. 따라서 저희가 알 수 있는 것은 저희가 C와 D를 통해서 X축으로 마이너스 1만큼 이동하고 Y축으로 4만큼 이동했다는 것은 쉽게 파악할 수 있지만 X 플러스 1 앞에 있는 이 3이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는 조금 파악하기가 어려울 수 있겠죠. 따라서 이것을 분리를 해주면 로그 2의 3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것 또한 Y축으로의 평행 이동을 했다는 것을 알 수 있겠죠. 평행 이동. 지수 함수에서는 앞에 개수가 X축으로의 평행 이동이었다면 로그 함수에서는 이 절대값 B가 Y축으로의 평행 이동. 평행 이동. 왜 앞에 개수가 어떨 때는 X축으로의 평행 이동이었다가 Y축으로의 평행 이동이었다고 하면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로그 함수와 지수 함수는 역함수의 관계이기 때문에 X축으로의 평행 이동, Y축으로 평행 이동을 결정하는 C와 D는 같을지 몰라도 앞에 개수는 Y와 X의 관계가 바뀌었기 때문에 지수 함수에서의 X 앞에서의 개수가 X축으로의 평행 이동이었다면 로그 함수에서는 당연히 Y축으로의 평행 이동이 되어야겠죠. 따라서 저희가 맨 처음에 로그 함수는 어떻게 포괄적으로 쓴다면 이렇게 쓸 수 있다. Y는 로그 A에 Bx 플러스 C 플러스 D라고 쓸 수 있지만 여기서 결정하는 애들 B의 부호와 A와 1 사이의 관계는 모양을 결정하고 B의 절대값과 C 그리고 D는 로그 함수가 어떻게 배치되는지 그 위치를 결정한다고 말할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로그 함수와 지수 함수의 어떻게 배치되고 모양이 되는지 살펴보았고 이제 로그 함수와 지수 함수를 어떻게 이동시키는지에 간단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지수 로그 함수에 대한 개형과 그 지수 로그 함수가 어떻게 배치되는지 그것을 결정하는 요인 A, B, C, D에 대해 배워봤다면 그 그래프를 한번 옮겨보는 그리고 대칭 이동시켜보는 연습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예를 들기 위해 y는 2의 x제곱이라는 그래프와 y는 로그 2의 x라는 두 개의 그래프 즉 지수함수 하나와 로그 함수 하나라는 것을 이용해서 그래프를 어떻게 이동시켰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대칭 이동을 먼저 살펴보면 대칭 이동에는 크게 x축에 대칭하는 방법 그리고 Y축에 대칭하는 방법 그리고 여러가지 직선에 대해서 대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직선 그리고 또한 점에 대한 대칭하는 방법도 있겠죠. 어떻게 조금 크게 본다면 X축과 Y축에 대칭한다는 것은 어떤 직선에 대한 대칭하는 것으로 포괄돼서 볼 수는 있긴 하지만 X축과 Y축은 매우 흔하게 쓰이는 거기 때문에 따로 떼서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X축에 대칭을 한다는 것은 1,2가 1,-2가 된다는 거겠죠. 따라서 X축에 된다는 것은 Y 대신에 마이너스 Y를 대입한다는 거고 Y축에 대칭을 한다는 것은 1,2를 마이너스 1,2로 옮긴다는 거니까 x 대신에 마이너스 x를 대입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리고 직선, 예를 들어서
y는 x의 대칭이다. 그렇다면 1,2가 서로 위치가 바꿔지는 거가 되겠죠. 따라서 2,1이 되는 거기 때문에 x와 y를 바꿔주면 되는 겁니다. 따라서 y는 2x가 있다. 그러면 x, y다. 이렇게 x와 y의 위치만 바꿔주면 되는 거고, 점대칭의 제일 기본적인 예는 원점 대칭입니다. 따라서 원점에 대칭한다는 것은 그래프를 들어서 설명을 해보면 원점은 여기 있겠죠. 그래서 1,2라는 애가 있는데 이것을 원점에 대한 대칭을 시킨다면 원점과 같은 거리에 있는 어떤 점을 원하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따라서 원점을 대칭시킨다는 것은 1,2를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로 만드는 거기 때문에 x와 y 대신에 마이너스 x, 마이너스 y를 대입을 해주면 되는 겁니다. 따라서 저희가 보고 싶은 것들 중 하나가 대칭 이동 중에는 직선에 대한 대칭을 하는 것이 있고 점에 대한 대칭을 하는 것이 있는데, 대표적인 예로 x축, y축의 대칭을 할 수도 있고 y는 x의 대칭을 할 수도 있고 마지막으로 원점에 대하여 대칭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살펴보았고, 평행 이동 같은 경우에서는 아까 일반적으로 썼던 말들 중에 x, 여기서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평행 이동의 경우에는 크게 봐서 x축으로 그리고 y축으로 이동하는 게 있는데, 평행 이동은 그대로 그 함수를 옮기는 거기 때문에 그 모양은 흐트러지 않은 상태로 위치만 바꾸기 때문에 방향성만 따져주면 됩니다. 따라서 x축으로 a만큼 이동한다는 것은 x 대신 x-a를 대입하라는 거고, y축으로 b만큼 이동하라는 것은 y 대신에 y-b를 대입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평행 이동은 다소 대칭 이동보다는 다소 간단한 면이 있고, 여기서 저희가 주목해야 될 것 중에 하나는 y는 x 대칭입니다. 저희가 앞서 배웠다시피 y는 2의 x제곱과 y는 로그 2의 x제곱의 관계는 y는 x축 대칭입니다. 왜냐면 y는 2의 x제곱을 y는 x 대칭을 시킨다면 앞서 설명드렸다시피 x와 y의 위치를 바꾸는 거였죠. 따라서 x는 2의 y가 되고 양변의 로그를 취하게 된다면 로그 2의 x는 y, 즉 오른쪽에 있는 식과 같은 식이 되겠죠. 그렇게 y는 x 대칭을 시켰을 때 되는 함수, 그리고 전의 함수와 그 후의 함수의 관계를 역함수라고 합니다. 말 그대로 x와 y, 그 공역과 정역과 치역의 위치가 바뀌었기 때문에 y는 2의 x제곱과 y는 로그 2의 x가 역함수의 관계가 있다 하고, 앞서 설명드렸다시피 a의 절대값과 b의 절대값이 x축 대칭으로 이동이었다 하면 로그에서는 y축으로의 이동으로 바뀌었다시피 y와 x의 위치가 바뀌었으므로 정의역과 치역이 바뀐 함수의 관계를 역함수라고 합니다. 예, 이상으로 지수와 로그에 대한 지수 로그 함수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역함수의 지수 로그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